안녕하십니까.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정충식 교수입니다. 인류 사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사회, 그리고 이제 스마트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이제 세계는 지난 5,000년보다 최근 20-30년 동안 더욱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미래 정보사회의 낙관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세상의 정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스마트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와 디지털 정부의 분야에서 선진국이지만 이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전자주민카드, 교육학술정보 시스템, 이른바 나이스 사업 등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마트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전자감시의 위험과 같은 사회적 역기능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 전자감시 사회의 등장, 그리고 자기정보 통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이슈와 관련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정보 사회의 도래입니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데는 6,000년, 7,000년이 소요됐지만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전환되는 데는 그보다 20분의 1도 안 되는 25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능정보사회는 나노, 바이오 사회를 넘어서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거쳐 스마트 지능정보사회로 다시 급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지능정보기술 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첨단 기술의 활용으로 우리 생활이 보다 윤택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위험이 병존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능정보기술 중에서 우선 하나만 제시해보면 드론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광욕을 하다가 자신을 촬영하는 드론을 발견하고 쫓아가는 여성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처럼 보이는 곳에서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지능형 CCTV, 지능형 위성 추적 장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개입이 없어도 알아서 위치를 추적하고 도청하고 또한 녹화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도 2016년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능정보사회 대비 법제 정비 및 윤리 정립, 사이버 위협, AI, 인공지능의 오작동 등 역기능 대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전자감시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도청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몰래 훔쳐보고 엿듣는 도청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이제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기존의 감시가 전자감시로 발전하면서 그 차원의 양상을 완전히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감시란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감시 대상을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정부기관인 기술평가처에서는 전자감시 기기를 청각감시, 영상감시, 자료감시, 센서 기술, 그리고 기타 차량 추적 시스템 등 5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자감시의 개념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유엔의 마약범죄사무소에서 한층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이때에는 휴대폰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GPS라고 얘기하는 위치 추적, 근거리 전자 태그, RFID, 생체인식 기술이 등장한 것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기술들은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등과 결합이 돼서 급속하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감시 기술의 발전은 감시 도구의 초소형화를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감시가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는 데 기여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볼펜과 만년필은 물론이고 안경과 모자 및 자동차 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위장형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의 보급으로 이제 몰카 및 도찰이라는 용어가 일상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자감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는 CCTV, 폐쇄회로 TV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경기도 서남부에서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공공부문에서 CCTV의 설치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명목은 교통단속과 범죄 예방이었지만 이러한 CCTV의 보급 및 운영으로 전자감시의 가능성을 보다 확대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과거 아일랜드 인민해방군 테러에 이어서 최근에는 런던 지하철 테러를 겪으면서 CCTV의 설치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에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CCTV가 대규모로 보급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14억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안면 인식을 수행하는데 단 3초밖에 걸리지 않는 빅데이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기존 CCTV에 접목시켜서 지능형 CCTV로 진화시켰습니다. 거기 방망래 아주머니 지금 무단횡단 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으로 방송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능형 CCTV는 기존의 아날로그 CCTV와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러한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전자감시가 보편화될 경우 인간에 의한 관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한 24시간 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지능형 CCTV에 의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디지털 프라이버시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전자감시의 침해와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이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첫째는 가장 고전적인 개념으로서 혼자 있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980년대 유럽에서 자기정보 통제권이라는 2세대 프라이버시권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반감시권이라는 제3세대 프라이버시권으로 또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개념들은 전자감시에 대응하여 디지털 프라이버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기존의 반감시권에 더해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그리고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잊힐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잊힐 권리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제한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잊힐 권리는 내 개인정보를 포탈에서 SNS에서 내려주세요라는 삭제 청구권으로 한층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삭제 청구권은 전자감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권으로 이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알고리즘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설명을 요구할 권리, Right to Explanation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일부분으로서 간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최근에 EU,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이라고 얘기합니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인데 여기에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자감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문제점은 과거 산업사회에서도 있었지만 이제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그 양상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감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의식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